뉴스의 이면을 들춰봅니다. 한수 앞을 내다보는 시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달 초에 신장기업 막 합류하실 때 은퇴 뒤에도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걱정거리가 있다. 요즘도 그러세요? 이 선거 앞두고 더 답답한 걱정할 거리가 더 많으신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거리가 많은 얼굴이세요. 자, 먼저 당 선거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 전술을 세우면 되는데 사실 당내에서 일이 벌어지면 참 마음이 참 많이 동요하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선거 일주일 앞두고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정당 만들겠다. 그리고 어제 또 윤호중 공동위원장은 뭐 책상을 내리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뭐 하나의 이 과정으로만 볼 수 있을 건지 선거 앞두고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진짜 참 마음 아픈 장면이었고, 네네. 그랬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 실제로 그 어딘가요? 어디 그 뇌용 연구소인가? 네. 거기서 그 한번 실험을 했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선거 앞두고 그런 장면이 보여지니까 매우 아프고 아주 곤혹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네. 하여튼 그런 모습은 국민들한테 점수를 까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각자 판단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박지원 편이야, 나는 윤호중 편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각자 무슨 뭐 커밍아웃 하듯이 막 정치인들이 네. 박지원 옆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이건 뭐 그 TOP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전 이게 적절치 않았다 말 자체가는 뭐 서로 토론할 수 있지만 지금 일련의 최근에 이렇게 과정들을 보면요. 네. 실제로 한덕수 총리의 인준 여부를 놓고 네. 그 관심사가 됐을 때 네. 우리 당의 이름으로 지금 출마했던 뭐 송영길 대표나 예.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그런 인준 요청이 올라온 거예요. 말을 그게 하면. 옳다 하더라도 예.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안 맞다. 그거는 정말로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조율하고 또 의견 개진하면서 또 논쟁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공개적으로 이게 오고 가면 생각지도 못한 파열음이 더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디나 뭐 어떤 집단이나 특히 정당도 다 각자의 정치 철학과 신념이 있으니까 그런 뭐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갈등도 사실은 국민들이 다 쳐다봤는데 어쨌든 그게 봉합이 됐든 야합이 됐든 갈등을 해소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뭐 지방행 뭐 이런 것도 있다가 울산에서 만나서 그냥 폭탄주 먹고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민주당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사실은 그게 조금 사실은 걱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여러 위기와 어려움, 만약 세계 정당사에서 이렇게 우여곡절 많았던 정당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겨 나가자고 했던 그런 쉽게 얘기해서 좀 핵심적이고 네. 더 고민하고 더 뛰었던 그런 일단의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사실상 잘 안 보인다는 거. 네. 그래서 리더십과 정당의 시스템을 대선 이후에 네. 국민들에게
혁신안의 내용으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게 부재한 상태고 네. 또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한 이재명 후보라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걸출한 정치인이 대선 과정에서 패배했지만 탄성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당으로 그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인입되고 접합되는 과정이 네. 조금 자연스럽지 못했고 너무 시간이 없었다. 네. 거기에 또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의 부재가 노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이 과거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위 문재인이라고 하는 뭐 굉장히 사실 그때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죠. 네. 그랬는데 뭐 그게 인품이든 뭐 인격이든 뭐 참 저 양반한테는 뭐라 못하겠다 뭐 이런 인간적인 매력이 됐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소위 대선 내부 경선에서 있었던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들 간에 이게 리더십과 관련돼서 어떤 타협이 있다거나 내지는 어느 한쪽이 그 당시에 지지했던 어느 한쪽이 하나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뭉친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게 민주당의 진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민입니다. 그리고 예. 정치적 시간표가 예. 유례 없었거든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네. 기존에 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치 시간표들이 네.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랬죠. 이 가파른 일정 속에서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환경도 이런 이제 당내 통합이나 또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해내는 과정들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고 네. 거기에 또 선거라는 변수가 나오고 그렇죠. 또 뭐 선거 치르고 있어서 외람되지만 또 당대표가 또 전 당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잘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사실은 부족한 점도 있는 거죠. 네. 이러다가 뭐 지방선거가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모르겠지만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당권 경쟁의 와중에 정당이 사실상 뭐 내용상이나 형식상 혹시 민주당이 뭐 이렇게 분열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떨까요? 이후에는 바로 당권 경쟁으로 갈 텐데 분명. 뭐 제가 이재명 후보 출마에 예. 대해서 좀 신중한 게 좋겠다. 매우 느낌이 안 좋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그런 걱정이 자고 나면 더 늘어나죠. 제가 너무 점점 더 걱정을 심화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뭐 현실이니까요. 예. 자, 지방선거 국면으로 그럼 넘어가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4 5입 말씀하셨어요. 네 군데만, 그러니까 호남 플러스 제주를 예상을 하셨죠. 여기만 4개만 이기면 민주당은 패배한 선거가 될 거고 적어도 5개 이상 이겨야 된다.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네. 좀 괜찮은 선거고 이기는 선거면 예. 신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호남 플러스 제주면 사실 지는 선거고 네. 고립되는 선거고요. 광역자치단체 5곳 이상 이기면 입장 정도 수는 그러니까 네. 좀 선전했다. 네. 그리고 6군데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객관적인 환경이 있거든요. 네네. 힘에 붙여요. 네. 새 정부가 출범했어요. 네. 대선에서 진 야당이에요. 허니문 기간입니다. 의제 설정과 또 각종 시간표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네네.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좋게 평가되고 보도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도 아주 고전적으로 처음부터 회초리를 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기대치는 높아져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은 것이 네. 민주당으로서는 근거도 박약하고 사실은 실책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목표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선거 전략이나 자세와 태도가 다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읍소 전략으로 읍소 전략이잖아요. 예. 애당초 읍소 전략이었어요. 처음부터.
예.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장 또 불과 이틀 전에 또 서울시 구청장 과반 이상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어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쉽지 않겠는데. 이러니까 서울은 더 어렵습니다. 경기도보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안 맞고 제가 패배자의 언어와 태도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거에게도 정서상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 목표치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잡았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략도 꼬이게 돼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지금쯤이면 읍소해서 눈물이 마를 지경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읍소하겠다고 하면서 네네. 읍소하려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또 충돌적으로 또 이 당내 상황이 네. 읍소 전략이 충돌적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가 목표하는 곳은 박지원 위원장이든 김동연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전부 다 읍소예요. 근데 방식이 읍소를 하면서도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면서 읍소를 하더라. 그냥 예. 아주 옛날 모습이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릎 꿇었었단 말이에요. 네네. 전부 다 길거리에서. 네. 그래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읍소 전략을 하면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충돌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586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뭐 당내 개혁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읍소가 가려진 거예요. 네. 사과가 가려진 거고. 네. 전략상으로도 보면 박지원 위원장은 이 말씀이 보니까 중도 확장에 지금 메시지의 포커스가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존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사과나 하는 걸 볼 때. 근데 엊그제도 송영길 후보랑 인터뷰를 하는데 투표하면 이깁니다. 즉 대선 때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소에까지만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더라고요. 약간 결이 다른데 어떻게 민주당은 전략 가져가야 되나요? 남은 일주일. 사실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나 전략적 한 수로 네. 국면을 전환하거나 선거를 엎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이 직전의 오류가 한 개로 작동하게 되면 그거는 그 이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그 전략적 스탠스나 방향이 옳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잘 연결이 됐을 때 사실은 더 선전할 수 있는 전략적 아이디어도 나오고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과정들의 매우 안 좋은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경기도하고 충남, 그다음에 뭐 몇 군데 더 하면 뭐 세종 뭐 이런 데들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남, 세종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개가 더 4+5가 4+3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 뭐 경합 지역이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경기하고 충남. 빨리 예. 당내 상황을 조금 더 화합적으로 네. 또 더 용기 있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혹은 또 현역 자치단체장인 민주당일 경우에 조직 가동을 하고 뛰어도 투표장으로 적극적 소극적 지지자들 특히 소극적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당 상황을 용기 있고 조금 가능성 있게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박빙 지역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트렌드가 그렇고요. 네. 분위기가 그렇고 선거 환경이 그렇습니다. 네. 참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여당 쪽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쪽 상황에 대해서. 소위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했던 윤종원, 한덕수 총리는 국무조정실장, 이 장관급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국무조정실장으로 천거를 했고
아직 대통령도 이거를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의 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측이 되는데 이거 본질이 뭡니까? 문재인 사람이라서 안 된다 이거 맞습니까? 그런 거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하고 또 한덕수 총리가 생각하는 네. 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뭐 소주성 소득주도 성당을 주도했다거나 뭐 이런 등등이 좀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했다고 딱지를 붙여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의 인선 이유가 조금 설득력이 있는 거고 네. 정치적으로는 이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네, 네. 또 간단치 않은 네. 이런 상황이죠. 그 내심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 너무 모피하고 검찰 중심으로 가고 당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대통령이 너무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이런 내심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대통령 신임 대통령한테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숨도 제대로 못 쉴 시기거든요. 뭐 그렇긴 저는 하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총리실장, 국무총리실장 내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세게 해가지고 네. 저는 그냥 문재인 정부 요직에 있었던 경제수석도 썼다. 그다음에 총리 책임제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당내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약속 대련 아니냐? 저렇게 세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역시 또 한 수 더 위를 아니 보시네요.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문제 제기였고 강도가 셌다는 거죠.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강도가 셌기 때문에 약속 대련에 의혹이 있다. 의구심이 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치는 않은데 네네. 사실 그게 이제 뭐 선거 때 고생한 사람을 홀대하고 안 한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윤 실장 내정자에 대해서 강한 반발. 그래서 이거는 원포인트 문제 제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4.4 5입 어떻게 됐을지 그때 다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